안녕하세요,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, BMW SUV 라인업에 가장 마천이라고 볼 수 있는 BMW X7입니다. BMW SUV 라인업이 드디어 완전하게 꽉 차게 됐습니다. X1부터 X6까지 기존에 있던 라인업 위에 이제 X7이라는 플래그십 SUV 모델이 추가가 된 건데요. 이제 세단과 거의 동일한 SUV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BMW 세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8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그 라인업이 더 확대가 됐죠. BMW도 X7까지 SUV 라인업을 늘렸는데요. BMW 같은 경우에 X7보다 더 큰 SUV를 이제 출시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 BMW의 주행성을 유지를 하면서 더 큰 SUV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그래서 이 라인업을 더 이상 확장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. 당분간은 이 X7이 BMW의 가장 큰 SUV 모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. BMW X7 같은 경우는 X5와 많은 부분의 부품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. 거의 한 70% 가까이 부품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요. 이 개발 자체는 완전히 좀 분리가 돼서 개발이 됐습니다. 아무래도 그 성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. 이 X7 같은 경우는 준수한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이 장거리 주행에서의 편안함도 추구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주요 시장인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러한 주행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시승 행사 같은 것을 좀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좀 긴 거리의 시승 행사를 좀 진행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오랫동안 차를 타도 이제 피로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 대형 SUV, 편안한 SUV를 이 X7을 통해서 BMW가 만들고자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X7의 디자인도 한번 살펴봐야겠죠. 일단 전면부 디자인에서 압도적으로 이 시선을 끄는 것은 이 거대한 이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.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됐던 이 7 시리즈 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이 그릴인데요. 아무래도 7 시리즈보다는 이 수직 형태로 조금 더 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거의 이 원 하나가 이제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전면부의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바로 이 X7의 거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옆에 이제 헤드램프가 7 시리즈에서 본 것처럼 이제 완전히 좀 붙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BMW 레이저 헤드램프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헤드램프의 특징이라면 상당히 먼 거리를 조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. 이제 상향등을 켜는 경우에 최대한 600m까지 좀 빛을 비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야간에 어두운 길을 다닐 때 상당히 좀 유효할 것 같은데요. 하지만 그만큼 이제 상향등을 켜는 경우에 마주오는 차에서 상당히 눈부심이 심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은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이 공력 성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안에 이 셔터가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할 때는 이 셔터가 닫혀서 이제 바람을 그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막아주는 기능도 하게 되겠고요. 하지만 또 저속에서는 이제 셔터를 열어서 이 냉각 효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셔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앞서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을 상당히 좀 키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렇게 조금 라디에이터 그릴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바로 이렇게 헤드램프가 LED로 좀 바뀌면서 이 램프 자체의 크기를 상당히 좀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뭐 BMW X7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을 키우면서 이 전면부 디자인에서의 존재감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. 그러한 디자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이제 램프 방식보다는 상당히 크기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으로 좀 채우면서 상당히 좀 존재감 있는 전면부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X7뿐만 아니라 최근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의 주요한 디자인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X7의 디자인 요소는 이 측면에서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수평 라인과 이 수직 라인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좀 웅장하고 건장한
이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.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M50D 모델이기 때문에 그 M 브랜드 특유의 이 디자인 요소들이 몇 가지, 그리고 옵션 사항들이 몇 가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사이드 미러 하단에 보시면 이 M 엠블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또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M 전용의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타이어 같은 경우도 고성능 타이어인 이 피렐리의 P0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. 22인치 아주 대규모 타이어가 이 측면에서의 모습을 상당히 조금 강조하는 스포티한 인상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. 이 측면에 보시면 이 두 개의 도어 사이로 지나가는 이 상단에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단에는 휠하우스에서 시작되는 이 크롬 몰딩이 쭉 이어져서 이 하단, 이 휠하우스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라인들을 통해서 하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. 이 수직 라인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좀 안정감 있고 건장한 느낌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또 차량 하단을 보면 이렇게 루프렉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. 특히나 이 도어 같은 경우에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문을 세게 닫지 않더라도 살짝만 닫아도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모습도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. 차량의 후면 디자인 역시 이 대형 SUV답게 안정적이고 약간 건장한 느낌, 그러한 느낌을 주는 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크게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 특징은 없긴 하지만 굉장히 좀 안정감을 주는 뒷모습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리어 램프 사이를 잇는 이 크롬 몰딩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도어 같은 경우에 2단으로 분리돼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M50D 같은 경우에 이 차량의 곳곳에 쓰인 이 크롬 몰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매트한 재질의 실버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것이 양쪽 배기구에도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M50D라는 이름이 아주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. 네, 그럼 실내 디자인도 한번 살펴봐야죠. 일단은 기본적인 분위기는요, 최근에 출시됐던 이 3 시리즈의 실내 디자인을 떠오르게 하는 모습입니다.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과 공유 장치, 그리고 상당히 좀 정리되어 있는 이 전면부, 그래서 센터 패시아 주변부, 그 다음에 하단에 기어 노브에 오면은 뭐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이 BMW의 다른 차량들과 상당히 좀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, 그 고급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실내에서 가장 눈에 먼저 띄는 부분은요, 이 대시보드와 이 벨트라인 부분의 높이인데요. 기본적으로 전고가 높은 SUV이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좋은 편입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이 대시보드의 높이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요. 이 벨트라인의 높이도 상당히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전방 시야뿐만 아니라 이 측면의 시야도 상당히 좀 좋다는 점을 좀 특징으로 또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이드미러 크기가 비교적 큰 편은 아닙니다. 아무래도 이 차량의 디자인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좀 큰 크기의 사이드미러를 달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측면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이 경고해주는 시스템과 그리고 이렇게 낮은 벨트 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측면의 사각지대가 좀 비교적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. X7 역시 두 개의 12.3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 계기판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 이 두 가지 대형 디스플레이를 실내에 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.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요, 왼쪽에 속도계 그리고 오른쪽에 RPM 게이지가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이고요. 또 주행 모드에 따라 이렇게 화면이 색상이 좀 바뀌는 것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제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. 오른쪽에는 각종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M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스티어링 휠 하단에 M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. 12.3인치의 디스플레이 화면은 이 기어 노브 왼쪽에 있는 다이얼과 그리고 터치 방식을 통해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는 방법이 바로 제스처 컨트롤인데요.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앞쪽으로 이렇게 찔러 넣는 이러한 손 동작을 통해서나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여서 이렇게 메뉴의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, 그 다음에 손가락을 돌려서 볼륨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이런 제스처 컨트롤들을 사용을 해서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전에 이제 제스처 컨트롤들이 BMW의 다른 차량들에도 탑재가 돼 있었죠. 하지만 감도가 좀 좋지 않아서 사용하기 어려웠던 단점들이 있었는데 일단 같은 형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손을 인식하는 이 감도가 조금 더 개선이 됐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진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X7 같은 경우도 이 후방의 모습을 좀 보여주
보여주는 이 후방 카메라가 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. 상당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가장 정위에서 차량의 위쪽에서 360도를 바라보는 화면도 나오고 있고요. 또 전방과 바로 후면 그리고 측면 화면까지도 보여주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차량의 주변을 보여줘서 안전하게 이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특징인 것 같고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12.3인치 디스플레이 하단에 보면 이제 공조장치가 있는데요. 공조장치의 메뉴들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온도 조절과 에어컨의 그 바람의 세기를 이렇게 조절하는 이 버튼들 위쪽에 작은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요. 디지털 방식으로 이 화면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상당히 좀 깔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제 오디오 조절 버튼이 있는데요. 즐겨찾기 버튼이 있고 가장 오른쪽에 이제 볼륨 버튼이 있는데 이 볼륨 버튼과 또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소재로 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크리스탈처럼 이제 가공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. 송풍구 버튼 역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돼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 그리고 컵홀더가 위치해 있는데요.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까지 탑재가 돼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USB 포트가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. 기어 노브 주변이 상당히 좀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요. 은색 프레임 안쪽에 이제 모든 버튼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. 기어 노브 디자인이 상당히 좀 화려하죠. 이제 크리스탈 장식으로 된 기어 노브인데요.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볼보 XC90에서 한번 보기도 했던 이런 크리스탈 기어 노브긴 한데 BMW X7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화려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좀 각이 져 있는 기어 노브 디자인이 있고요. 안쪽에 그 불빛으로 X 마크가 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. 야간에는 상당히 좀 화려하게 좀 빛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어 노브 주변으로는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4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. 스포츠 모드, 컴포트 모드, 에코 프로 모드, 그다음에 어댑티브 모드 이렇게 총 4가지의 모드가 있고요. 각 모드마다 이제 개인 설정,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인디비주얼 모드가 하나만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X7 같은 경우에는 각 모드별로 개인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인디비주얼 모드가 따로따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좀 특징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말씀드렸던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 같은 경우에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. 좌우로 돌리고 움직이고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할 때 이곳에 이제 글씨를 써서 바로바로 이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능까지도 다 포함한 기능인데요. 수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입력하기 번거로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.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이제 한글화, 최적화가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. 손가락으로 입력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좀 편리해 보이긴 하죠. 하지만 직접 사용해 보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이긴 합니다. 오히려 좀 음성 인식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데요. 글자를 입력한 후에 인식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서 미처 이렇게 회기 다 끝나기도 전에 그 부분을 인식을 해서 좀 내가 원치 않는 이제 문자로 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좀 잘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이얼 하단에 보면 이제 전고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이러한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. 전고 같은 경우는 최대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윗 단계까지 5단계로 조절이 되고요. 또 속도에 따라서 30km, 60km, 140km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차량의 전고가 높아지고 낮아지게 됩니다. 아무래도 고속 주행 시에는 이 무게중심을 낮추는 게 이 주행에도 훨씬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전고를 조정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암레스트 하단을 열어보면 이제 USB 포트가 하나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USB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USB 포트이긴 하지만 이쪽 암레스트 하단에 있는 것은 이제 타입C를 지원하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이 USB 포트가 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암레스트 하단의 수납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 냉방 기능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운 날씨에서는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2열에 좀 와 있는데요. 2열 역시 상당히 좀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역시 뭐 X7 대형 SUV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제가 타고 있는 이 M5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7인승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X7 같은 경우는 6인승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7인승으로
설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. 엔트리 모델인 M30D, 그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인승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다른 트림 같은 경우에 7인승 모델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가운데 이 2열 중간에 헤드레스트가 더해진 요 시트 공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요. 6인승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뚫려 있겠죠.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두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고요. 2열 공간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겠죠. 두 개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그 1열 각 좌석 뒤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. 켜게 되면은 이제 BMW 로고가 나오면서 뒷좌석에서 이제 터치 방식으로 다양한 메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뭐 설정할 수 있는 메뉴는 뭐 오디오 기능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을 확인한다든지 차량의 상태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2열에도 이제 송풍구가 2열 앞쪽에 두 개가 있고 또 이 B필러 아래쪽에 보면은 이 송풍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. 뭐 뒷좌석 같은 경우에 아주 쾌적하게 온도를 맞추기에 충분한 이 송풍구들이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. 하단에 보면은 공장지 조작 버튼도 있고 또 CD 플레이어가 있는 것도 좀 특징이기도 하네요. 그 하단에는 또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이런 단자가 있어서요. 또 뒤쪽에서 2열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또 음악을 듣기에도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. 그 하단에 보면 이제 C 타입의 USB 포트 두 개가 있는데요. 이 역시 이제 고속 충전, 2열에서도 뭐 스마트 기기들을 고속 충전하는 게 상당히 좀 유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7인승 모델이 있지만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암레스트를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가 위치해 있습니다. 또 이곳을 열어보면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. 여기에 뭐 스마트 기기들을 넣는 것도 좋겠죠. 중간 시트 헤드레스트에 보면 이렇게 작은 고리가 하나 있는데요. 이 고리를 잡아당기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긴 짐을 실을 때 이 부분을 접고 굳이 이제 2열 모두를 다 덮지 않더라도 이 가운데 부분만 접어서 긴 짐을 이제 실을 수도 있겠죠. 일반적으로 2열 공간에 있는 그 스키스루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M5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노라믹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. 밤에는 이제 조명이 들어오는 파노라믹 루프 글라스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좀 야간에는 화려한 루프 공간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. 이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설명드렸던 파노라믹 루프 글라스와 함께 이 벨트 라인 자체가 상당히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1열과 좀 비슷한 높이이고요. 거기다가 이 시트 높이도 1열보다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. 전방 시야뿐만 아니라 실내 들이치는 이 빛도 상당히 좀 밝게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방감도 좋다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3열 시트 구조의 차량이다 보니까 이 3열로 들어가는 방법도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.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 X7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급 프리미엄 대형 SUV답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이 2열에 이제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.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과정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전동식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. 2열 같은 경우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1열 자체가 조금 더 앞으로 슬라이딩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2열이 접혀져서 3열로 들어가기 쉽게 이제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. 이제 3열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. 3열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. 뭐 성인 2명이 좀 빠듯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앞좌석을 모두 세우게 되면 무릎 공간에 이렇게 크게 좀 여유가 없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. 성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릎이 닿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 정도가 타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. 뭐 수납하는 짐을 두는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열 공간 역시 좀 활용하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머리 위쪽으로 보면 공조장치 조작 버튼이 별도로 또 따로 있어서요. 이 3열에서도 온도를 조절하기 상당히 좀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. 뿐만 아니라 이 좌우에는 컵홀더도 하나씩 또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 탈 때는 물론 이제 2열 시트에 붙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 조작할 수가 있었지만 3열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. 그럴 경우에는 3열 시트의 좌측과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직접 접고 나갈 수도 있도록 이제 편의성을 높인 부분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 부분은 또 뭐냐 하면요. 이게 작은 덮개로 좀 덮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2열 같은 경우에 이 3열을 모두 접은 상태에서 이 공간을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적재 공간에 있는 짐들이 앞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제 커버를 좀 장착하는 경우가 있죠. 그 부분을 여기서부터 이 좌측 우측과 좌측에 있는 커버를 열고 이쪽에 결합해서 이제 커버를 씌우는
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바로 이 머리 위쪽에 있는 이 파노라믹 루프 글라스입니다. 1열과 2열까지 아주 큰 크기의 루프 글라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, 이 3열에도 한 요만한 크기의, 이 정도 크기의 루프 글라스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열에서 룸미러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좀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덕분에 이 3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답답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좌우에 쿼터 글라스도 있고요. 거기다 이 선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방감이, 3열에서의 개방감도 상당히 좀 탁월하다, 좀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대형 SUV들의 3열 공간에는 상당히 좀 다양한 편의 장치들이 있죠. 특히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USB 포트 부분인데요. X7의 3열 공간에도 이렇게 USB 포트가 각각의 시트의 좌우에 있습니다. 역시 또 타입 C 타입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 포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시트에 짐을 올렸을 때 이 물건을 고정해 둘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고리들도 이렇게 좌우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이 X7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적재 공간의 활용도, 그리고 다양한 시트 베리에이션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.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트렁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동식으로 열리게 되겠고요. 하나 또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이 하단이 좀 2단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밑에 부분도 전동식으로 이렇게 열고 또 전동식으로 닫을 수 있다는 점, 상당히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좀 편히 올라서거나 아니면 뭐 짐을 실을 때도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. 거기다가 이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요, 3열을 모두 편 상태에서는 이 스크린을 이제 장착을 해서 사용하게 되겠고요. 이것을 제거하고 이제 3열 같은 경우 완전히 접게 되면 또 3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크린이 이 하단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빼서 아까 말씀드렸던 3열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장착을 해서 이제 스크린으로 좀 짐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스크린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. 또 이 부분 역시 스크린 보관뿐만 아니라 이 하단에 좀 적재 공간이,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청소 도구라든지 이러한 짐들을 직접 좀 보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이 X7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트를 이제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이 보시는 이쪽에 모든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. 각 시트를 이제 개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뿐만 아니라 모든 시트를 한 번에 넘길 수도 있고 또 완전히 펼 수도 있는 이러한 버튼들이 총 6가지 버튼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편리하게 시트를 접고 펼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이런 크기의 세단이나 아니면 대형 SUV들 같은 경우에 이 시트를 접고 펴는 일이 상당히 조금 번거롭기도 했죠. 무게도 워낙 무겁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전동식으로 된다는 점은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일단 한번 모든 시트를 한번 좀 접어볼까요? 버튼 가운데 이제 가방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맥스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2열부터 하나하나씩 시트가 접히게 되고요. 지금 3열 같은 경우에 헤드레스트가 좀 접혔고 접히기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3열 시트가 모두 접히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2열 시트가 접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. 사실 성질 급한 분들에게는 이 과정들이 조금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전동식으로 상당히 편리하게 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기다리는 시간도 길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열과 3열 시트를 모두 눕히게 되면 상당히 좀 평평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특히 이 트렁크 공간부터 3열 공간까지는 완전히 플랫하고요. 2열 시트 위쪽으로는 살짝 경사가 있긴 하지만 이 단차가 없이, 시트 간의 간격 없이 아주 잘 접혀 있기 때문에 뭐 짐을 넣고 수납하는 데도 정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. 쉽게 큰 짐도 아주 넣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